DSC 2024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해 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5.5%나 높게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04.7회전으로 매우 경이적인 수치입니다.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하고 2023년 당기순이익 차이 비수정 공시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보고서 분석의 제안. DSC는 비상장 기업으로서 감사보고서는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상 사업보고서 아닌 감사보고서만 공시가 됩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는 분석에 필요한 예를 들어 비용의 성격적 분류 주석이 없습니다. 스루풋 분석의 필수 데이터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분석을 해낼 수 있을까가 관건이 됩니다. 바로 과학적 사고방식인 가정이론, 어섭션 스로이를 적용해서 분석해 내보는 거죠.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2024년도 매출액이 5,768억 원, 전년도보다 3.4% 증가했는데 재고는 44.8%나 크게 줄였습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지만 스루풋상으로는 매우 높게 나올 겁니다. 매출 원가가 2.9%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12.6% 증가했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5.5%로서 0.5%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는 거꾸로 4.4%를 줄였네요. 매출이 증가하는데 판매관리비를 줄였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24억 3,700만 원으로 55.8%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2%로서 0.7% 상승했습니다. 2024년 매출액 증가는 납품가격 인하에 의한 수주량 증가였을까? 라고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결과는 영업이익률 하락이었습니다. 2023년도는 2.7%에서 1.4%로 떨어졌죠. 따라서 2024년도에 납품가격 인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로는 2022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2.7%였는데 2.2%로 다시 올랐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은 100원짜리 팔아서 2원 20전 남는다 그러면 이게 장사냐? 뭐 이런데도 제조업들은 이렇게 해나가네요. 영업의 부분을 좀 별도로 소개를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총 포괄 손익이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하면은 2024년도에 3개년치를 공시를 합니다. 2023년도 당기 순이익이 294억 3,900만 원인데 2023년도 주석 19의 당기 순이익은 284억 5,400만 원으로 더 적은 수치입니다. 9억 8,4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수정 공시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뭔가 숫자를 조정을 했다, 조작을 했다라고 우선은 의구심을 갖고서 또 진행을 해보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스루풋 회계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725억 원으로서 2.9%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마이너스 0.5%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합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3.9%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52.8%, 0.2% 상승했습니다. 100원짜리를 팔면은 52원 80전이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운영경비가 2,898억 원으로서 1.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은 1.05로서 0.03% 상승했습니다. 이것을 또 100원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2024년도 초에 100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5원 벌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45억 4,700만 원으로 111.5% 증가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1억 900만 원이 더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은 1.3% 상승했으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률 0.7% 상승보다 높죠. 이는 동일 납품 단가라고 해도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킨 결과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표현 방법이 좀 이상한 거는 아닙니다만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일단 52억 400만 원으로 연초보다 42억 1,900만 원을 줄였어요. 2023년도는 22억 1,100만 원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그 2021년에서 2024년 4개년 중에 2023년만 재고 평가 충당금을 성정을 했다가 다시 2024년도에는 그게 또 없어졌어요. 2024년도에 무언가 조작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별로 소개를 안 하는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더 정확히 해보자는 의미에서 회사는 매출원가 내역을 공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품 매출원가가 여기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다는데 이것을 기초재고액에서 제조원가 더해가지고 타계정 대체액 더하고 타계정으로 대체한 걸 또 빼고 기말재고액을 빼면은 이제 제품 매출원가가 545억 1,2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역산을 해서 풀이를 하는데 기초재고액이 여기 똑같죠? 이거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기초 제공은 요거는 제품 재고만 감소해서 제조 원가를 이렇게 산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공품을 또 감안해 가지고 제품 제조 원가를 또 산출을 해냅니다. 그 갭이 그 88억 6,500만 원인데 타계정 대체 그거를 가간하면은 차이액이 여기 그 마이너스 1억 8,6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왜 틀릴까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타계정 대체를 그 빼주면은 제공품의 증가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제공품 증감은 그 제조원가 계산하는데 반영을 안 했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는 공시가 되지 않는 이유인데 어떻게 스루풋으로 접근할 거냐. 가정이론을 적용하여 가공비율을 조립산업은 그저 우선 50%로 가정한 역산으로 산출합니다. 왜 50%냐? 왜 50%냐? 그게 뭐 직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조립산업의 평균이 재료비하고 가공비가 각각 50% 선이 많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날이 갈수록 자동화가 돼가지고 가공 비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50%를 다 그냥 똑같다고 적용을 해가지고 총 제조 비용에서 가공 비율을 곱해가지고 가공비를 산출해 냅니다. 가공비에다가 판매 관리비를 더하면은 운영 경비가 되겠고요. 전체 금액에서 운영 경비를 빼면은 나머지는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매출원가 재료비에서 재고자산 WCI의 증감액을 그 가감하면은 원재료 사용액도 역으로 산출해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증감액의 비교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요. 제가 맞춰줄 수치니까 PQ 총 제조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흐름표 아까 당기순이익이 틀리다고 그랬는데 2023년도 거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47억 7,600만 원 들어왔으면 재고가 감소해야 되는데 거꾸로 23억 1,4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70억 9천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뭔가 조정을 했는데 그래서 분식회계 개연성 의구심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도 또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는 검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감액에서 가공비율 50%를 더하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행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거의 더블이 올랐는데 일반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론인데 아마도 이 공장이 완성차 메이커 바로 옆 공장에 있는 정도 수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쨌든 재고 회전율도 크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스루펀율도 조금 상승을 했는데 동일 방향으로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투명회계 가정은 일단 해드립니다. 그리고 총 자산 회전율이 1이 넘으면은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자기 자산 규모보다도 매출액을 더 올릴 수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인 거죠. 영업과 구매 평가지표, 매출 채권 수금 속도 9.1회전, 빠르게 수금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7.7회전, 조금 좀 주는 속도가 늦죠. 그런데 그 재고 회전율에 비해서는 매일 주 단위로 납품을 하든지 52주면 주 단위 일주일에 2번 정도 납품을 해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회전이 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자본 회수율은 4.5%로 2.1% 증가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납기 달성률이 높다는 의미인데 수금 속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 2회 정도 대금을 지급하는 완성차 메이커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금 보패율이 너무나 낮다. 2026년 이자 부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금 보포가 한 3% 정도, 이 전체 영업비용의 0.4%면은 현금이 좀 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제시하는 안전기준은 50%입니다. 너무나 현금성 자산이 없네요. 재고 회전율 그 분식회계 가정 이론에 대한 그 논리적인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다 상승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됩니다. 판매 가격이 하락했냐?
감사 보고서는 알려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 보고서의 한계입니다. 현금 흐름 지표로서 당기 순이익은 182억 원이지만은 EAT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는 520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 두 번째 그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30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52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 273억 원이 크게 있습니다. 잉여 현금으로서 채권자가 3억 7,500만 원 가져갔고요. 전년도에는 94억 7,500만 원을 더 회사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자 부채율은 레버리지율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어요. 주주잉여 현금은 마이너스면은 돈을 가져갔다는 뜻인데 이익 배당이 아니고 그 돈을 가져갔다는 뜻이 아니고 참 다부그 회사에 입금 출자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 금액이 일치를 합니다. 16억 8,900만 원을 유상증자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자기 주식 취득으로 그 플러스니까 주주들이 돈을 가져간 거죠. 회사가 돈을 지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회사 돈이 33억 600만 원이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실적 대비 2025년도 매출액이 얼마쯤 되겠는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납품회사들이 일반적으로 견적서를 부풀릴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 겁니다. 원가 회계에 의한 것은 대부분 내고가 필요하고 스루풋 기준으로 견적서를 내면은 인정을 해라는 게 저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모든 것을 그 플러스로 되는 게 아니고 1.3% 정도 그 내년도에는 내려갈 것으로 왜 1.3%냐 묻지 마십시오. 영업이익도 2% 내려가는 거로 그렇게 하면은 한 569억 4,500만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동일한 비율로 매출 재료비도 정형하면은 유사하게 계산해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납품 단가를 이 경우에는 좀 깎아야 되겠다. 이걸 납품 단가로 비율을 한다면은 56만 9천 원으로 스루풋 기준으로 그러면은 한 13,918원 남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겠어요. 이 재고 회전율이 104.75전인데 그럼 110회전 더 까지 올려보자. 5%가 증가가 되면은 납품 단가는 59만 8천 원으로 인상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운영 경비가 조금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22,180원으로 14,000원인데 한 8,000원 정도 이익이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좀 복잡한데 판매 관리비도 좀 줄이는 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생산 재료비도 좀 1.3% 줄이고 가공비는 1.2% 줄이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줄었는데 5% 좀 더 늘어나는 거로 그러면은 56만 6천 원 스루풋보다 좀 적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가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아마 또 부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6만 6,500원인데 56만 9천 원으로 견적서를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좀 부풀렸으니까 좀 무슨 얘기냐?
56만 6천 원에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은 12,799원뿐이 안 남는다. 2%만 그럼 더 깎았으니까 우리한테 좀 수주 물량 좀 더 주셔. 2%더 하는 거로 하더라도 판매 영업이익은 18,662원 이 정도로 예상이 되네요. 이 회사는 거의 M2A 방식으로 재고 생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루프 회계를 형성할 때 과정을 제가 좀 표현한 거고요. 2026년도는 스루프 회계가 골든 회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